저희가 일단 앞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대표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김현정 뉴스송가 거기 나와가지고 장경태가 그러니까요. 장경태가 나와가지고 너무 불쌍하지 않냐. 사람이 다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식으로 뭔가 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일반인들은 야 뭔 소리야 이재명은 찌재명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찢어버리는 사람인데 뭐가 불쌍하냐. 전혀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금 찢어졌는데 어느 누구도 불쌍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지적을 해봐야 되는 게 서울대 지금 이제 교수님 이 교수님조차도 혹시 찢길까봐 두려워서 그런지 서울대 전체가 뭔가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이제 서민 교수님 같은 경우도 아주 진짜 열불 나셨던 게 뭐였냐면은 서민 교수님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양아치 짓이라고. 그러니까 서울대 브리핑이 이 브리핑 자체가 양아치 짓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가 양아치 짓이냐? 이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술이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결론밖에 안 나타나는 겁니까? 부산대 겁나 까는 거지. 그렇죠. 부산대 너네들 같은 의사의 자존심을 뭉개는 거죠. 이 정도의 고난도 수술은 너네들이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메시지, 동료 의사를 능욕하고 동료 의사를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식의 발언이 무려 수술을 끝내고 난 다음에 41시간 만에 나왔던 첫 브리핑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은 정말로 응급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의학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왜 41시간이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정리해가지고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서울대병원이 어떤 모습을 보였었냐? 처음에 브리핑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40분 만에 기자들한테 그냥 브리핑 취소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한 다음에 서울대 의사들이 브리핑한 게 아니라 누가 브리핑했습니까? 민주당의 권칠세 같은 이상한 또라이가 또 나와가지고 브리핑했었잖아요. 지가 뭐라고 브리핑을 하냐고요. 지가 뭐라고 이재명 대표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지가 무슨 뭐 의학 전문가입니까? 코딱지 떼주는 거나 전문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주당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4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한 건데 놀랍게도 이때 브리핑에도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기자들 질문을 안 받았어요.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곳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적으로 보거나 의료적으로 보거나 가장 상징적인 것이 서울대인데 서울대조차도 이재명의 찌재명의 찢길까봐 개딸들의 찢길까봐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본다. 이거는 진짜 서울대 명예가 너무나도 실추가 된 모습이죠. 맞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의사분이 아무래도 저기도 되게 막 쫄리긴 했을 거야. 쫄리지 얼마나 찔릴까봐 두렵겠냐고요. 이쪽에서 개딸들의 공격, 뭐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말 한마디 질문을 받았을 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괜히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겁나 공격당하고 막 난리가 나죠. 막 그런 거는 좀 이해는 하는데 가장 화가 나는 건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뭐 잘하는 우리가 좀 뭐 그쪽에서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수술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서도 이것은 뭐 그거랑 상관도 없는 거잖아. 뭐 공격받고 어쩌고저쩌고 상관도 없는 거잖아. 이건 정말 명백한 동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신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이거는 최국 형님이 김영민 형님을 이렇게 거의 욕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만약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영민 대표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겠어요. 저는 왜 그랬어요? 근데 저는 비유를 든 거니까. 같은 저는, 개그맨들끼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야, 이 공연은 너가 못해,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상대방을 모욕 주는 거냐고요. 저는 오히려 저는 부탁을 좀 하는 케이스.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운 거니까 좀 해줘요. 내가 좀 부탁을 좀 거꾸로. 저는 좀 그런. 알겠습니다. 영민 형님 모셔야겠네. 나 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부산대 병원은 정말 아시다시피 최고의 외상센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양대 산맥이라며요. 대한민국에서 권역별 외상센터가 아주대학교에 이제 그 이국종 교수가 만들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부산대학교가 우리나라 탑3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권역별 외상센터가 없죠. 이번에 이제 그 브리핑할 때 같은 경우는 외상센터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외상센터라고 우리가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을 쓰려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예. 정해놓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충족이 안 된 상태라는 게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재명이가 부산에서 서울대까지 옮겼던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 서울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네. 댓글창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부산이 웃음냐라는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김혜경 씨가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가족이 요청을 했든 누가 요청을 했든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찍힌 상태에서 요청을 했건 뭐가 됐든지 간에 의학적으로 응급한 사람만이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 일반 사람들 같이는 전원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병원과 병원을 옮기는 걸. 당연하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승기 지금 교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네. 아까 전에 저희가 부산대병원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부산대병원의 입장은 우리가 할 수 있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할 수 있었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가족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지금 민승기 교수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 기자들의 질문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화가 나는 게 4시 2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40분 수술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이 수술 같은 경우는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수술이라고 해요. 그런데 1시간 40분 걸렸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수술이었다는 거예요. 위급한 수술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1시간 걸릴 거를 2시간 걸렸다라고 권칠승이 나와가지고 헛소리하고 앉아있는데 1시간 걸릴 게 1시간 40분 걸렸다라고 한다면 야당 대표고 뭐 이재명이니까 이것도 잘못했다가 또 찍힐 것 같은 또 두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더 뭐 신경 쓰고 조금 더 뭐 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위급한 수술도 아니었던 거거든요. 근데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애당초 이재명 대표가 어디 들어가 있었습니까? 중환자실에. 중환자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분당 살잖아요. 네네. 분당 서울대병원은 분당 사람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근처 그 먼 곳 온갖 곳에 있는 분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그렇죠. 웬만한 진짜 뭐 아픈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요. 근데 수술이 1시간 40분짜리밖에 안 걸리는 거 진짜 뭐 아까 뭐 어떤 저기 댓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우리가 무슨 뭐 포경 수술 받는 것도 아닌데 1시간 40분짜리 수술을 받고서 왜 도대체 중환자실에 있었냐고요. 이것도 특혜라니까요.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특혜고 가족이 요청했다고 절원을 해준 것도 특혜인 것이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것도 특혜인 것이고 교수조차 나와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처럼 포장을 해주는 것도 특혜고 특혜 자체가 이거는 무조건 특검을 해가지고 우리가 헬기 맞습니다. 특검을 해서 잡아내야 된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이게 중환자실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중환자실 갔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거야. 중환자실 갔다가 얼마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느냐. 얼마 만에 옮겼죠? 그 다음날 옮겼나? 그렇죠. 그래. 다음날 옮겼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바로 일반 병실로 가면은 이게 위급이 아닌 것 같은 게 너무 뽀록이 나거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환자실을 가야 이 사람이 정말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거 아니야. 중환자실의 이미지가 그거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중환자실은 만약에 중환자실 그렇게 갔으면 한 며칠 있어야 돼. 사실 그 정도 중환자실을 갈 정도면 그게 그 다음 날 중환자의 일반 뜻이에요. 병실로 옮긴다는 그러니까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리짜이밍은 지금 네. 중환자가 아니라 중환자 호소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환자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 오래 있다 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 막 이틀 이상 있잖아요. 막 선망 오고 내가 아버지가 중환자실 계셔서 아는데 거기 장난 혼자 그냥 하루 종일 그 중환자실 그냥 아무도 없는 혼자 그 병실에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마탱이 가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이미 마트에 갔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다음날 옮긴 이유가 뭐겠냐 이거지. 아무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금 민승기 교수가 저도 이제 주변의 의사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해 보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반 병실로 이송이 됐고 식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회복하고 있대요. 그럼 뭐야? 그건 정상인이란 얘기잖아요. 아니 식사도 하고 말도 잘하고 회복하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그냥 정상인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뭐라고 지금 덧붙이고 있냐? 추가 감염, 추가 손상, 합병증 등의 발생 우려가 있어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말은 이재명이가 받아서 뭐라고 쓰겠습니까? 고지고대로 재판부에다가 내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내가 조금 더 감염될 위험이 있다. 추가 손상이 될 수 있고 합병증 등등의 우려가 있으니까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민승
이준기 교수가 얘기를 했으니 내가 경과를 지켜볼 때까지는 재판에 못 나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이제 또 위준 교사 했던 거 재판 잡혀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날 대장동 지금 재판도 2개나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3개의 지금 재판이 있는데 싹 다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왜 또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은 제가 의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수술을 받고 난 뒤에 물만 마시게 하더라도 수술을 받고 난 뒤에 환자한테 물만 마시게 하더라도 이미 합병증의 위험은 없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물만 들어가도 물만 들어가도 위험이 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물만 마시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미 완치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추가적인 합병증의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찌짜이밍은 지금 식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회복도 하고 있다 한다면 그럼 빨리 재판 물 받아야지. 마시는 빨리 수준뿐만 나와가지고. 아니라 밥까지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바랍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건 추가 손상 합병증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추가 손상이나 합병증이 있다라고 하면 좀 굶겨야지. 그러니까 진짜로 단식을 시켜야지 어떻게 밥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밥을 먹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추가 손상이나 합병증 발생 우려가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 야당의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 야당의 대표면은 진짜 자기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서라도 진짜 이렇게 지금 멀쩡하면은 그게 막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훌훌 털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당무도 봐야 되고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이게 원래 상식적인 그런 그럼요. 당대표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계속 들어놓으려고 하고 있는 건 난 도대체 모르겠네 진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초능력자입니다. 초능력자. 20일을 단식하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이재명 대표는 체력적으로나 네. 건강상이 네. 일반인들과는 그냥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신인류라고 그렇게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랑 그러니까 종이 다른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단식을 20일 할 수가 없어요. 20일은 마탱이 가지. 근데 이재명 대표는 우리랑 종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의학적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뭔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맞습니다. 봐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20일을 단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식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게 아니라 빨리 내보내 가지고 내보내면 안 되냐 어디 그냥 또 어디다가 우리가 좀 구속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 맞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제가 보기에 완벽하게 완쾌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말씀하시죠. 수술 집도의도 그래요. 저는 집도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질문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한민국 의료계도 그러니까 이런 정치권의 어떤 이렇게 눈치 같은 거 진짜 보지 말고 본인이 진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의사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질문 안 받은 이유가 뭐겠어? 어떤 질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의사 집도의가 진짜로 위급합니까? 뭐 진짜로 위급합니다. 중앙교실에 왜 있었죠? 예를 들어서 진짜로 사용한 게 그 흉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확신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이런 정치적인 또 질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질문 그러니까, 받으니까 반응이 그냥 웃고 넘어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로서 본인의 소신을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좀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서울대 지금 이번에 박도중 대외협력 실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과 관련된 대응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왜 서울대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41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첫 브리핑을 열었냐. 이게 이제 또 봐주기 그런 특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는 얘기가 법리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법 때문에 환자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가지고 개인정보법 때문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원래는 개인정보법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저기 누굽니까? 저기 그 박지원이가 무슨 사면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가지고 실제로 수술을 받았다,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 근데 그런 거를 공개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정보 위반이 되겠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명예가 실추될 법한 일이니까. 그거는 지금 가정을 제가 하는 겁니다만.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애당초 개인정보법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영상이 다 나왔고 언론 보도가 다 돼서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이렇게 했다, 이거 당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뭔 놈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냐고.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걸 누가 모르냐? 다 찌재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찌재명이 찍혔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뭔 놈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그거를 양보해가지고 정말로 이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서울대학교가 브리핑을 못했냐? 이재명 대표가 거부했다. 가족의 이재명 동의, 대표가 환자의 동의 없이 그렇죠. 자기 어떤 하면 안 건강 되니까. 상태를 국민들한테 안 알리려고 했다라는 건데 그럼 질문이 드는 거겠죠. 왜 안 알리냐?
그 왜 안 알리는 거예요? 안 알릴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안 알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 미루겠다. 내 건강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네. 밝히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안 알렸다는 거 말고는 결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서울대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부산대 아까 전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김영대 교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민승희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경험 많은 혈관 외과 의사의 수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했다라고 했지만 김영대 부산대 외상센터장은 딱 한마디로 이런 수술 경험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런 수술 경험 전국에서 부산대가 가장 많이 했다. 이 말로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도대체가 민승기 교수가 누구한테 찍힐지 두려워서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외상센터장이 부산대에서 애초에 이게 가족들이 원하면 무조건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거였나? 아니 그냥 좀 아니다 이거 여기서 해야 된다 계속 좀 설득을 해서 부산대에서 계속 했으면은 나 왜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하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좌파인가라는 생각이 좀 좌파 죄송합니다. 아니죠, 형님? 이거 왜 네. 외상센터장도 그래. 아니 뭐 가족들이 원한다고 좀 자기가 좀 이렇게 붙잡아 두지. 그걸 왜? 이재명 보내야지. 대표는 그럼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거야. 본인의 그럼요. 어떤 본인도 예. 이렇게 말리고 싶었겠지. 이건 아니다. 부산대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나 뭔가 다른 게 주문이나 외압적인 게 있었으니까 압박을 느꼈겠죠. 예, 자기도 그러니까 이거 찍힐 그랬었을 거라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우리 그 이재명 대표님은 신인류로서 소금만 먹고도 20일 단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네. 이 정도 상처는 그리고 더 찢겼다라고 해도 소금만 뿌려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병실에 계시니까 없지 않나? 소금? 그냥 소금만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옆에 김혜경 씨가 계시겠죠? 음. 김혜경 씨가 뭐 어디 딴 데 가 있지는 않을 테니까 모르겠네. 이것도 김혜경 씨도 뭐 전화로만 하고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김혜경 씨 계시면 그냥 소금만 이렇게 뿌려주시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연 네. 치료 될 거라고 봅니다.